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종률 대표님 만나봅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집코노미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집터뷰 첫 타자, 저희 김종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부자는 땅 부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부동산 경기에 땅 투자, 과연 괜찮을 걸까요? 괜찮죠. 네. 근데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오르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땅 투자가.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도 땅이 오르냐 오르고요. 집값이 떨어질 때도 오르는 지역이 반드시 오르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만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주택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상계 신도시 주변에는 보상이 풀리고 그 지역의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되겠죠. 네. 그러면 택지지구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토지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되는 것이 있다고요. 네. 이를테면 택지지구가 용도적인 주상공업지역이 된다. 그럼 그 주변에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었던 것들이 녹지지역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죠? 주택 경기가 나빠도 철도 공사하고 있던 거 할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공사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와 상관없이 토지는 이제 호재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딱 1년만 공부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좀 토지 투자는 어렵다는 이 선입견들이 많으시잖아요. 1년이면 과연 충분할까요? 억울하죠, 이거. 뭐. 네. 억울해요. 네. 근데 제가 1년을 하니까 네. 1년만 딱 하면 보인다가 뭐 1년을 네. 바짝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땅 투자가 뭐예요? 땅 투자가 쉽게 말하면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는 투자,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지역 또는 그 패턴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뭐 뉴스를 보고 호재가 있는 지역에 계속 답사를 가본다. 한 1년 정도 해보니까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건 정도만 답사하면 1년에 한 50건 되죠, 그죠? 네. 그 정도 쌓이니까 거기서 시간 더 지나면 이제 패턴이 뻔한 거예요. 예, 네. 실제로 뭐 제가 그 옛날에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 광주에 이제 경강선, 그 당시에 경강선 착공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답사를 갔죠. 그러니까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한 땅이 경매 나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투자를 못하고 답사만 하고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떤 패턴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느 그 역세권 개발 예정지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한다. 그러면 이제 주저 안 하고 투자 딱딱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 패턴들을 빨리빨리 익혀야 됩니다. 네. 뻔합니다, 패턴은. 뻔해요, 예. 패턴이.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종잣돈이 부족해요. 하지만 좋은 땅을 투자하고 싶은데 싸고 좋은 땅 과연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단 말이에요. 그 수원의 당수동에 투자한 사례인데 그게 양도 차익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소득세는 포함한 금액인데 12억 정도 되는데 투자금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들지 않았을까요? 12억이 시세 차익인데. 투자금이 네. 0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 개발제한구역 네. 투자 사례인데 이제 와. 딱 유튜브 영상 여기까지 보면 또 뭐 투기하다 하나 잘 됐다 이런 네. 건데 그 개발제한구역도 이제 해제가 되는 패턴이 있고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근이 해제가 돼서 올라가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인근에 당수 1지구가 먼저 보상 업무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옆에 있는 지목이 돼 있는 땅은 무조건 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얘가 추가로 신도시를 할 가능성도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신도시대도 올라갈 거고 1지구가 들어와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갈 건데 네. 그걸 경매로 낙찰받고 대출받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받았어요. 와. 7억 6,800에 낙찰받았는데 7억 대출받고 보증금을 1억 3천 받았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아이고, 네. 창고에서 월세 또 나오고. 네. 예. 아주 바람직한 투자 사례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싸고 좋은 땅 있습니까? 라고 하면 회원님들이 대부분 이제 뭐 5천만 원, 1,000만 원 이런 땅 찾으신데요. 맞아요. 그런 땅 중에 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저도 뭐 4,700에 네. 낙찰받았다가 9천만 원 정도 보상받은 땅이 있거든요. 예. 그 대출 포함하니까 제 돈 1,100만 원 들어간 사례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거 설명하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공부가 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고 경매를 곁들인다. 네. 그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당수동처럼 네. 그런 것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언제 땅을 사야 이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것 같아요. 타이밍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 예. 네. 땅 투자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은근히 이런 말 해도 되나?
괜찮아요. 기자님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가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행정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남들이 모를 때 여기 발표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아주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내가 미리 한다. 산다. 거기서 실패한 사람 정말 많아요. 아이고, 네. 정말 많아요. 네.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저 수도권 지도를 딱 펴놓고 봤을 때 네. 저 북쪽서부터 본다면 파주에 그 옛날에 파주 페라리 월드를 만들겠다라고 한 데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예. 예. 그 2010년부터 추진했거든요. 네. 미군 반환 공유지에다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거 지금 그가 완전 사업 백지화하고 다른 사업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고 있죠. 예. 좀 내려온다. 그러면 네. 또 그 옛날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명품 신도시 만든다고 한 거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 지금 없어졌죠. 쌀 만들고 있어요. 네. 농지 네. 그대로 가고 있고. 네. 더 내려온다. 서부 쪽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예. 경기도 화성시 간다. 화성시에 그 옛날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오겠죠. 기억납니다. 안 됐죠.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용인으로 간다. 에버랜드를 관광단지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거 안 했죠. 네. 또 뭐 구리 간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있죠. 2007년부터 추진한 거. 네. 네, 그런 것들을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사업이 엄청 정말 많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남들이 모를 때 산다. 거기서 실패 되게 많아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지 말고 예. 행정계획이었다가 사업 시행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쯤에 사도 충분합니다. 예, 그때쯤에 사도 충분합니다. 결국, 뭐 도로 호재로 네. 이야기하더라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다. IC 어디로 개통할지 모르는데 네. 미리 좀 사자. 네. 그거 지금 아직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IC도 나오기 전이면은 실시계획 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투자하면 너무 막막하고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나온 다음에 사시라. 그다음에 호재가 실현되기 한 3에서 5년 전에 사시라. 3에서 5년 전. 예. 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공사하는데 5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착공하고도 IC 위치가 정해지고도 사도 충분합니다. 네. 너무 부지런할 필요는 없다. 뭐.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뉴스를 일단 열심히 봐야 될까요? 개발 호재에 대한 거. 네. 예. 공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네.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예. 이 이론하고 호재랑 사례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례까지. 근데 네. 투자라는 것은 이 호재대로 요 땅이 나중에 얼마 될 것인지 미리 계산해야 되는 게임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산업단지 앞에 요 땅이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다가 아니라 이만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요런 데 국도면 땅이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더라. 예, 사례를 요렇게까지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반드시 개발 호재랑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예. 네. 이것도 궁금해요. 번듯한 도로에 접했는데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많죠, 너무 많죠. 궁금합니다. 네. 이건 이 영상으로 공부가 안 될 텐데 그 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축허가 안 나는 땅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우선 뭐 사도다. 사도지만 공도와 하교란 도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건축허가 나느냐?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그 도로 주인이 내 땅이야. 그래서 굴착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방해를 한다. 이럴 때는 실무적으로 그 도로 주인의 동의를 받아오라. 라고 하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통행은 할 수 있지만 네. 내 땅에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같은 데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막는다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는 건축허가 나게 돼 있는데 이걸 실무적으로 막았을 때 아이고.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도기 때문에 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니까 주차 딱지도 못 돼요. 아, 그렇겠어요. 예, 네. 그렇게 방해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번듯한 도로, 큰 도로에 네. 접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다 이런 것들은 저 멀리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구로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만든 도로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도로변에 접해 있는 땅이다 했을 때 토지용계획확인서에 도로구역 도로구역. 네. 글씨 띄워줄 거죠. 네. 예, 도로구역 써놓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도로의 어떤 그 개설 목적이 인접 시군구로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될 요소가 있다. 뭐 버스 종류소가 있다든지 교차로가 있다든지 뭐 횡단보도 또는 뭐 터널 뭐 등등등 있다. 이럴 때 연결 허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죠. 변수가 굉장히 많네요. 예. 네. 이런 것까지 또 공부를 해야 이런 되는. 것들은 이제 선수들도 실수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뭐 역이 생긴대요. 기차역, 지하철역. 그러면 빨리 그 근처에 땅을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역마다 다르죠. 네. 역마다. 이게
역 같은 역이 있고요. 아. 나 또 뭐라 그랬죠? 네, 역 같은 역이라 그랬어요. 네. 네. 그다음에 역 같지 않은 역,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그 동네가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네,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 역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인과관계가 네. 예. 그러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아파트 용지 매각하는 데서 나오거나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고 했을 때 아 여기는 아파트 역세권 개발 사업 했을 때 아파트 용지가 팔릴만하다. 그럴 때 민간 사업자가 내가 하겠게 하고 손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책에 있는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당진의 합덕역이다. 합동력. 네. 거기에 저기 차장님 네. 아파트 분양한다. 사러 가시겠어요? 당진 합덕. 조금 네. 경기도 가평. 가평? 네. 가평역. 가평역. 아리까리 하죠. 네. 그러면 차장님이 아리까리 하면 사업 시행자도 아리까리 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파트 네, 분양 그렇죠. 받으려는 사람들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네. 지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일어나지가 않죠. 안다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허업을 판 동네에 지하철을 개통하면 동네가 천지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역 주변이어도 땅 사면 안 좋고 그런 데는 어디냐?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곳. 쉽게 말하면 아파트 안 팔리는 곳 이런 데죠. 네. 그런 데가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가 있을까요? 자, 아리까리한 데 이야기해봐요. 경기도 네, 네. 화성시의 향남역. 향남역.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향남 1지구, 2지구의 아파트가 한 4, 5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4억. 33평짜리 기준으로. 예, 그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 추가로 신도시를 만들어도 될 것도 같고 아닐 것 같고도 막 이러잖아요. 네. 그죠? 아리까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 그죠? 합덕 같은 데는 좀 아닌 느낌 훅 들고 조금 네. 더 내려가면은 충남 네. 홍성에 홍성역이 있거든요. 홍성역. 예, 홍성에서부터 서해안 복선 전체로 올라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홍성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공공이 주도를 해가지고 아주 조금 아파트 용지 만드는데 그거 매각했어요. 네. 겨우 매각했고 또 여주로 이야기하면 태평역이라고 있습니다. 태평역. 예, 예, 네. 부발에서 내려가는. 네. 그 앞에도 도시개발 사업지 있는데 아파트 용지 겨우 매각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데들이 겨우겨우 매각을 했으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사업성이 좋을 만한 데다. 그런 데는 사업성이 나오겠구나. 네. 예, 이렇게 보고 투자하면 좀 도움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